안녕하십니까, 두 선생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목표가 구독자 딱 1000명만 넘겨서 수익화만 해보자. 정말 운이 좋아서 구독자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넘기면 세상 행복하게 유튜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 어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1년 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과 관심과 응원과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표현할 방법이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정 주제를 갖고 역사나 지리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저에 대한 이야기 한 스푼, 그리고 1주년 겸 10만 두강생 기념 겸 이벤트 영상 한 스푼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그동안 댓글을 통해, 그리고 최근 커뮤니티 글에 올려주신 질문 등을 종합을 해서 간단한 Q&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선생은 누구인가? 우선 실버 버튼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실버 버튼 받으면 언박싱과 함께 은혜 역사, 그리고 역사 속 은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자 왜 쓰냐는 질문을 제 지인들이 오히려 제일 많이 합니다. 이마가 제가 넓기는 한데 탈모는 아닙니다. 원래 넓었습니다. 모자를 쓰는 이유는 머리 감기 귀찮아서입니다. 그리고 머리 정리하기 귀찮아.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구글에 제 채널명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프로필, 학력, 양력, 나무위키 등등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광진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남중 남고 나왔고요.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은 까불기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조금 암기력이 좋아서, 조금 성적이 좋았지만 조금 게을러서, 조금 수능을 많이 봤지만 조금 가고 싶었던 서울대는 못 가고 조금 서울대보다 저평가를 받는 조금 안암과 가까운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20대를 보내다가 언론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선생 자체가 제 본캐가 아니라 저희 부캐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범대를 나와서 방과후 학교, 학원, 대안학교, 과외, 교생 등등에서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지금은 유튜브에서만 선생님인 척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정체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신비주의는 아니고 저는 관종이라서 원래 더 많은 걸 밝히고 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저의 본캐를 밝힐 자격이 된다, 그 시기가 되었다 싶을 때 그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막간 팝업 퀴즈.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인류의 진화와 관련된 유인원 퀴즈입니다. 인간이랑 유사한 원숭이를 뜻하는 유인원 중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한 동물입니다. 다른 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순해 평화나 사회적 경제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사하듯이, 악수하듯이 떼들을 하는 동물입니다. 동성애와 매춘까지도 하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께서는 역사 외에 또 물리학이나 수학 등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리 좋아합니다. 지도책 보는 거 좋아합니다. 보통 이제 역사 좀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두 가지에 집착을 합니다. 첫 번째가 연도입니다. 임진왜란이 1593년에 일어났다 그러면 거품을 봅니다. 아닌데 1592년인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도죠. 이 나라가 이제 어디에 붙어 있느냐, 거기 지명이 이 시대에는 이 이름이고 저 시대에는 저 이름이다, 요런 것도 틀리면 거품 엄청 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시야가 굉장히 좁은 편에 속합니다. 언론사에 다니는 덕분에 얕게나마 시야를 넓히는 중이긴 하지만 시야가 굉장히 좁은 편이죠. 정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치썰 공장장 두 선생 채널도 원래는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치 채널이 지금은 대부분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뭔가 어떤 진영 논리나 정치 구호 이런 것보다는 어떤 정책의 양면성을 분석한다든지, 어떤 정치 공학이라든지 전략을 함께 좀 분석하고 고민하는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치썰 공장장 두 선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팝업 퀴즈. 이번 문제는 인물 퀴즈입니다. 미국의 내전을
종식하고 미국의 분열을 막은 대통령입니다. 지금의 미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주요한 전기를 마련해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국 공화당에서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하필 1860년에 당선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태풍새의 저주에 빠져 암살을 당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매력적인 수염이 일품인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역사 유튜버다 보니까는 특정 역사적 사건, 특정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해 주시는 댓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역사 유튜버를 하면서 왜 이렇게 지만 하냐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저의 길을 약간 고집스럽게 가려고 합니다. 제 나름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제가 우선은 역사 유튜버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지역, 그 나라의 지리를 아는 게 필수적입니다. 우선 요 패턴으로 내년 한 3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유럽 쪽도 아직 가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잠깐 건드릴 필요도 있고, 그리고 불교와 인도, 동남아시아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실 수 있는데 만주부터 이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유목제국의 역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나면은 그때 이제 페이스 2로 넘어가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1년 정도 개론 아닌 개론을 했고 이제 좀 강론으로 들어간 느낌이랄까? 당연히 각국사라고 불리는 그 나라별 역사도 할 거고요. 지금은 사라진 역사 속 국가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페이스 2에서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역사와 지리 개관 영상의 어떤 확장판으로 어떤 역사 속에서 변혁과 혁명적 사건에 좀 집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아는 척하는 그런 이야기 시리즈, 그리고 근대 이후에 일어난 어떤 국제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저 같은 얼치기가 아니라 찐 역사학자, 그리고 그 찐 지역 전문가를 인터뷰하는 컨텐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한국 고대사에 대해 떠드는 것보다 제가 노태돈 교수님을 찾아뵙고, 물론 그분이 만나 주실지 모르겠지만 인터뷰를 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에게도 더 값진 컨텐츠일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인이 제 구독자인데 역사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과거 얘기다 보니까 소재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러더라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역사는 현재와의 대화입니다. 저 평생 유튜브 해도 소재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책 발간 문의도 조금씩 하십니다. 제가 솔직히 글을 잘 못 씁니다. 다만 에세이 형식으로 제가 역사와 지리, 그리고 어떤 국내외 정치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감상들과 그 작은 지식들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읊조리는 듯한 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조금씩 제안을 해주시긴 했는데 저도 아직 바빠서 어떤 큰 답변을 드리진 못하고 있고요. 그냥 천천히 차분하게 고민해보고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그 길과 방향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팝업 퀴즈! 자, 마지막 문제는 한국 지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새로 생긴 조선시대에는 없던 광역행정구역 중 하나입니다. 백두산 일대부터 계만고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엔 오지 오브 오지라 불렀습니다. 험한 오지 또는 최악의 상황을 뜻하는 삼수갑산이 이곳에 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김씨 왕조와 관련된 혁명 유적지가 많아 김씨 일가의 이름을 붙인 김형직군, 김형권군, 그리고 김정숙군이 있는 이 도는 어디일까요? 커뮤니티 공지글에서도 보셨겠지만 만화 조선왕조실록으로도 유명하신 박시백 화백께서 일제강점기에 대해 쓰신 역사만 35년을 1주년 이벤트 선물로 드립니다. 비아북 출판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박시백 화백님을 좋아합니다. 이게 제가 갖고 왔어요. 이게 서책에 있던 건데, 이게 내돈내산, 이 받은 거 아닙니다. 보이시나요? 예, 내돈내산으로 조선왕조 실록도 사고, 그리고 이 35년도 제가 돈을 주고 몇 권 샀습니다.
틈날 때마다 읽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린 학생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굳이 당장 안 사셔도 됩니다. 정주행을 제가 한 건 아니고 심심할 때마다 여기저기 이제 빼서 읽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빼서 읽었을 때 박하백님의 역사 만화가 어린아이들이 인문 만화, 그러니까 역사에 정말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한 만화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볍게 읽기에는 조금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교과서보다 더 깊은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한국사나 세계사 공부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선왕조실록 다 읽어도 막상 암기하지 않으면 조선 문제 못 풉니다. 예를 들어서 시오노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15권을 다 읽었다고 로마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역사에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하거나 역사에 조금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중말고초 청소년들이나 이제 막 대학을 들어가는 어떤 청년들 이상의 나이대 분들에게 저는 추천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박하백님이 그냥 흥미 위주로 역사 만화를 그리셨다기보다는 박하백님 특유의 어떤 통찰이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굳이 이 책을 선물을 한다면 이제 막 수능을 끝낸 예비 대학생이나 아니면 이제 막 취업을 뽀갠 예비 직장인들에게 야, 너 어차피 지금 노느라 정신 없을 텐데 가끔 시간 날 때 이 만화책 읽으면서 교양 쌓고 생각을 좀 넓혀라 라고 선물을 해줄 것 같습니다. 물론 30대 이상의 청년, 중년, 장년, 노년분들이 읽기에는 딱 좋을 만큼 지식과 통찰 그리고 재미가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이벤트에 신청을 하시거나 책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강생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처럼 처음처럼 초심 잃지 말고 해달라 였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초심도 잃지 않고 지금처럼 딱 지금의 마음처럼 오래오래 두강생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